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이 나오는데 이 신경망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신경망, 말 그대로 신경, 뉴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 해서 뉴런의 형용사격인 뉴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뉴런, 뇌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뇌인데 이 뇌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 코, 입, 귀가 있죠. 눈, 코, 입, 귀 이걸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죠. 눈은 시각적인 정보, 코는 냄새 정보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오면 이 뇌에서 이거를 정보를 종합하죠. 그거를 이제 합친다는 겁니다. 이 정보들을 합쳐서 어떤 정보인지를 파악해내서 그거를 뒤에다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계속. 뉴런들이.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고 판단을 하게 되죠.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은 이제 지각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아, 얘는 고양이 이게, 이거는 맛있는 음식, 된장찌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역할들을 이 뉴런들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 뉴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억 뉴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머리를 형성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뇌라고 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만들 때부터 신경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인공신경망. 컴퓨터를 사람의 뇌처럼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고 컴퓨터가 사람이 학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뇌입니다. 이게 하나의 뇌세포가 있어요. 하나의 뇌세포는 어떤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종합해서 뒤에 뉴런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주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런 뇌세포들이 여러 개 이렇게 층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신경망이 형성이 되죠. 그죠? 이걸 뉴럴 네트워크, 얘는 뉴런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뉴런 네트워크는 초기에는 뉴런 하나만 갖고 연구를 했어요. 네트워크 신경망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뉴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를 때 퍼셉트론이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가 들어오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정보에 가중치를 주는 거죠. 만약에 시각적인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시각 정보를 몇 퍼센트 줄 거냐, 중요도를. 여러분들 눈, 코, 입, 귀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오감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을 가중치를 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머리는 자동으로 판단해서 얘가 뭐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처럼 이런 신경망 구조를 처음에는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회귀 분석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얘가 뭔가를 처리해서 아웃풋을 내보낸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요거보다 요 뒤에 거를 해볼게요. 요게 뉴런의 기본 개념입니다. 사람의 뇌세포 입력 정보가 있으면 뇌세포가 이렇게 막 프로세스 처리해서 결국 Y라는 아웃풋을 내보낸다.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요런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인공 뉴런의 시초입니다. 간단하죠?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값들의 웨이트 값, 중요도를 설정을 해서 그 값들을 취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얘가 뭐냐 아니냐 판단해내는 거예요. 이게 개다, 고양이다, 아니다,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해내겠죠. 요즘 딥러닝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 판단하는 게 이제 기초적인 거는 이런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도산이다 아니다 그러면 도산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맞춰서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컴퓨터를 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기본 모델을 만들 겁니다. 기본 모델을 만들면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 학습을 해요. 그럼 이제 학습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뭘 학습한다는 거야 도대체. 학습을 한다는 게 중요한데 학습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걸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퍼셉트론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가 아달라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순서로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뉴런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어떤 값을 딱 해서 yes, no를 우리가 구분해 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 고양이나 뭐 개 이미지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진짜 복잡한 개념이고 가장 간단한 건 yes, no를 구분해 내는 게 가장 간단한 기본 모델이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yes, no를 어떻게 구분해 줄 수가 있겠냐. 도산했다 안 했다 그거 맞춰봐라. 그러면 값들을 막 집어넣어요. 똑같이. 그래서 뭐죠?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인컴, 그죠? 소득 수준, 뭐 매출액 이런 것들 막 집어넣으면 얘가 뭔가를 막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도산, 얘는 정산 이렇게 맞춰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죠. 그런데 처음에 딱 했을 때는 값이 틀릴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가중치 업데이트라고 하죠. 요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얘를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냐면은 러닝. 뭐예요? 학습.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학습은 뭐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고정이 돼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중요한 가중치를 우리가 골라내는 거죠. 보면 시각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냄새가 더 중요하냐 오감 중에 이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값이 가장 중요한 웨이트를 갖는지를 찾아내는 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를 바꿔줘요. 언제까지? 잘 맞출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웨이트를 찾아주면 걔를 학습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의 학습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룰을 찾아내는 거예요. 웨이트 값을 조정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의 웨이트 값을 찾아내면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걸 넘어가서 요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분석 수업에 오면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제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달라인 뭐 요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학습하고 요런 내용이 있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퍼셉트론이 만들어졌는데 퍼셉트론이 만들어지면 요런 거예요. 딱 결과값이 나오면 이거 yes야 no야 이렇게 구분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추는 것보다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를 빽해가지고 이 값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학습할 때 어떻게 주냐면 이 결과값이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뒤에 전달해 줍니다. 어디다가 웨이트 값에다 전달을 해줘요. 근데 얘는 0과 1로만 나오니까 전달해 줄 때 0, 1 이렇게만 전달이 돼서 값이 너무 이상하죠. 예측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바꾼 게 야, 좀 바꿔주자. 요렇게. 이렇게 바꿨더니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실제 값하고 차이 값에 편차를 요렇게 좀 요렇게 값이 나오죠. 근데 얘는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져요. 우리는 0과 1의 값을 갖고 싶은데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0과 1로 바꿔준 겁니다. 자, 처음에 0과 1인데 얘는 0 아니면 1이고요. 얘는 0과 1 사이에 다양한 값을 갖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가요. 사람들이, 모델이.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이런 건 안 쓰고요. 요즘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쓰는데 당연히 이것도 사람들마다 뭐예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렐루 함수라든가 이름도 못 들어보셨죠? 렐루 함수, 탄젠트 함수 이런 함수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개발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빅데이터 공학 또는 이제 통계학 중심으로 해서 이 기계학습 쪽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요런 이제 펑션들을 넣어주면 값이 좀 올라갈까 정확도가 이런 걸 자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그런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쪽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면 컨셉만 이해를 하고, 실제로 분석은 이제 개발은 누군가가 해주겠죠. 그죠?
해놓으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쓸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나온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잘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